홍대나 명동에 있는 약국들은 달러를 받아요. 정말 외화벌이.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갑자기 매출이 커지니까 그런 매약 약국들은 매출이 되게 심하게 높은 데도 있어요. 잘 된 약국은 정말 크고, 특히나 약국 내에서 자꾸 이 파이가 작아지는 이 세상인데 요즘에 되게 오랜만에 커짐이 어. 나타났어. 약국 시장이라는 이 마켓 사이즈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희방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환자가 약국에 방문했을 때 이 외국인 환자 매출이 약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약국의 대체제는 외국인한테는 어쩌면 정관장이고 어쩌면 초콜릿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초콜릿은 알리익스프레스로 살 수도 있는데 약이라는 거는 약국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방문과 결부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봐서 이게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도 기획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는 사실 좀 외국인 환자를 보기 힘들었고, 없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거의 아시아 환자도 많았고. 또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한정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K컬처가 되게 활성화되는 시점이 오면서 네. 사실 이제 국적을 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명동, 홍대 이런 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이 없죠.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비중이 훨씬 높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더 내가 중국어를 좀 배워서 중국인 대상으로 매약을 해야겠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이렇지만, 요즘에는 너무 다국적이에요. 우리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많고, 아랍도 그리고 많고 남미 쪽도 있어요. 남쪽 막- 근데 외국인 오는 목적이 제 생각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냥 정말 한국에 관광을 왔는데 관광지로서 약국이라는 곳에서 한번 활성화 있는 약을 한번 사보고 싶다는 심리, 그렇기 때문에 매약을 할 수 있는 거, 또는 그냥 정말 성형이나 시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딱 두 가지로 약국의 방문 목적이 두 가지 나눌 것 같아요. 인천 입국장이나 특히 얼마 전에 제주 이강 가보면은 이렇게 외국인 왕홍이라고 하나요? 중국어로 치면은 그런 셀럽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뭐 했는지 쫙 보여주는 뭐 한 1분짜리 쇼츠를 이렇게 틀어놓는데, 버스에도 틀어놓고 공항에 틀어놓는데 꼭 들어가는 게 병원 약국. 그렇죠. 네, 꼭 들어갑니다. 뭐 마사지도 들어가고 맛집도 들어가고 하는데 병원 약국 투어가 꼭 들어가고, 그래서 요새 외국인 환자들 매출 비중이 50% 초과하는 그 피부 미용 병원이 굉장히 늘었고, 제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 퍼되면서 그분들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오니까 뭐 여행사랑 연계한다든지 그런 해외 셀럽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을 먼저 소개하고, 그 병원 아래에 있는 또 약국들이 또 활성화하게 되고, 처방전 한 장 들고 뭐 10만 원, 20만 원 조제 매출을 발생시키겠지만 약 기다리는 김에 또 사가는 일매 약들도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많죠. 5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 외국인 환자들은 객당 매출이 되게 높아요. 뭐 지나가는 뜨내기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심리 자체가 일단 여기 왔으니까 뭔가를 사야겠다는 그 의지가 좀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면 여기는 분명히 나는 여기서 좀 특성화된 다른 거를 사고 싶어, 한국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성형했던 사람들은 내가 성형에 뭐 수백만 원 썼는데 약 10만 원 이상만 못 쓰겠어? 가격 관심도도 낮고. 그쵸. 네. 그런 심리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약국에서 매출이 일단 첫 번째로 성형을 했어요, 아니면 피부과 시술을 받았네요. 그러면 비급여 매출이 발생하죠. 처방전 들고 오면은 뭐 당연하지만 비급여 매출이 발생하는데, 좀 재밌는 거는 병원에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진료 용역은 전부 과세, 근데 이걸로 타는 똑같은 약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에게 받는 비급여 조제 매출은 일단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핵심은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입니다. 면세 과세라는 개념은 세법적으로는 부가세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거, 처방전에 또 샴푸나 뭐 아니면 뭐 비오틴이나 뭐 이런 영양제, F품이나 건강식 일반 의약품을 적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장님이 코드를 넣어서 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간호사가 이렇게 적어서 주는 경우가 적어서 줄 때도 도장 찍어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조제 용역과 관련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안 내게 돼요. 부가세법상 여기 면세를 해준다는 그게 나열된 게, 조제 용역과 관련된 용역은 면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지만 막 네. 포스트잇에 그냥 붙어가지고 오는 것들은 사실 입력을 안 하실 것이고, 입력을 안 하셨다는 거는 이걸 그냥 포스에서 찍어가지고 매약처럼 파신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약이어도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파신 거기 때문에 일매하신 것처럼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병원에 좀 연락해가지고 뭐 인공 눈물 같은 거 처방전에
이렇게 한 줄 넣어주시면, 코드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들어주시면 또 그 금액도 결코 싸지 않잖아요.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가 없어진다.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오지 않는 약국들에서는 부가세 별로 많이 관심이 없으셔서 없으실 수 이거에 있죠. 대해서 관심이 없을 텐데, 외국인이 많이 오는 홍대나 명동에서는 명동. 사실은 오히려 급여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일매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부가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가세를 줄여보기 위한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면세 매출로 돌리는 네, 게 좀 필요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술과 관련된 네. 처방이 나왔다면 비급여로 어차피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원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병원과 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객당 그 외국인 매출이 높은 이유에는 사실 비급여는 뭐 급여처럼 정확하게 보험약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매출은 약가 마진에 대한 마진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급여약은 100원에 샀으면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청구 프로그램에도 약 원가를 100원에 샀으면 100원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비급여 약들의 경우에는 100원에 샀으면 알값 10% 붙여서 110원으로 입력해 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값이라는 어디셔널 마진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가산, 청구 프로그램마다 가산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제 지방흡입을 하신 분이셨어요. 아랍인이셨는데 근데 이제 뭐 외품을 처방받으신 거예요. 외국어로 상대를 해줘야 된다거나 외국인에게 복약 지도하고 외국인에게 처방 조제를 해주는 것에 대한 그쵸? 서비스 코드를 넣어가지고 5,000원, 뭐 많게는 7,000원까지도 넣을 수 있고, 그거에다가 또 가산을 또 30% 하면은 예를 들어 아까 10%를 알값으로 하고 1번에, 2번에 뭐 외국인 서비스 코드를 하나 넣어가지고 또 5,000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3번에 가산율을 30% 먹인 거예요. 조제료도 30%를 더 받는 거고, 외국인 5,000원이라는 서비스 코드에다가도 30%를 곱해서 6,500원을 받는 거죠. 그쵸. 조제료는 우리 보험약가는 7,000원에서 그냥 한 15,000원 뭐 이 정도 받는 게 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성형외과 비급여 시장에서는 많으면 뭐 3만, 4만 원도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약값이 좀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네. 일수가 무직이면 거기에 또 가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약상인들, 외국인하고도 복약지도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명분이 된다 생각하는 게, 성형외과 원장이 하루에 많이 해봤자 뭐 한 20개 하겠어요, 그렇죠. 수술을? 그러니까 처방전이 많이 나와봤자 뭐 10몇 개 나오는데 이게 객당 매출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형외과 당연히 높잖아요. 그럼 약국도 당연히 객당 매출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게, 그럼 일매로 지나가다가 한 20만 원 사왔어. 외국인들은 이걸 나중에 텍스프리 받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럼 약국이 보통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텍스프리 회사들한테 가맹을 받아서 본인들이 약국에서 그걸 처리해주는 케이스들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무적으로? 외국인 이제 매약이 좀 많은 약국들은 이 매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맹을 같이 합쳐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위챗페이, 알리페이 됩니다. 알리페이.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모든 텍스 거를 펀드. 다 해요.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결제도 당연히 편리하면 더 이어 사고 싶고, 당연히 텍스프리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하려고 하겠죠.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 하는 행위냐? 약국은 어떻게 되는 행위냐? 텍스 리펀을 하는 거를 대신 그냥 신청을 접수해 주는 것 뿐이에요. 네. 정확히 말하면. 그럼 약국 입장에서 어떤 거냐, 부가세 측면에서 보면 수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약을 팔았어요. 외국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외국에 분명히 물건이 나갈 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행위는 영세율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포함한 금액을 외국인한테 결제받았기 때문에 그 결제받은 금액이 외국인이 카드였으면은 카드산 다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데를 통해서 외국인한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네. 외국인이 신청해서 글로벌 텍스프리한테 받아가면 매달 이제 저희가 글로벌 텍스프리랑 연계되어 있는 약국 통장에서 돈을 떼가는 거죠. 그렇죠. 약사님 입장에서는 뭐 매출이야 원래부터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뺀 만큼만 매출로 잡힐 거고,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10%만큼은 어차피 돌려받아요. 보통 공항에서 출국장에서 한 땀 한 땀 이거 영수증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붙이고 우체통에 넣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언젠가 환급이 돼 있거든요, 외국인한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돈을 떼갔으니까 당연히 외국인한테 돌려준 돈은 약국의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부가세만큼을 약국에서 다시 가져와야겠죠.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10% 싸게 산다는 효익이 있기 때문에 고객 유인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예전에는 이런 거가 약국에 잘 없어가지고 약국 세무대리하는 세무사들이 글로벌 텍스 프리가 뭐야 이렇게 대충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세금 환급해준, 그러니까 텍스 프리 해준 영수증 발행한 것들이 있으면은 부가세를 꼭 제외하고 신고해야 되는 게, 그쵸.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